요즘 대한민국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삐걱거리는 대중교통부터 치솟는 대출이자, 그리고 분열된 정치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고장난 버스는 우리 사회의 신뢰 문제, 늘어나는 부채는 당장 우리의 생존 문제, 그리고 정당의 내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곳, 바로 서울의 한강입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새로운 대중교통 사업이 어째서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걸까요? 숫자 15.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바로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이죠.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고장하고 안전사고 했습니다. 아니, 운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5번이나 멈추거나 사고가 났다는 거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9월에는 강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지고요. 10월에는 강바닥에 좌초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11월에는 발전기 문제로 아예 출발조차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건 그냥 작은 결함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정치 싸움으로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와중에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옥죄는 더 큰 압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된 문제, 가계 부채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보면요, 나라가 하는 사업이 문제가 되든 뭐 개인의 빚이 문제가 되든 그 끝에는 결국 시민들의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 불안의 한가운데 있는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6%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밴 꼭대기가 6%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6%가 됐다는 걸 넘어서요.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 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이자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합적입니다. 시장 금리 자체가 오른 탓도 크고요. 정부가 대출을 꽉 조이는 것도 있고,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돈 빌린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은행들은 아예 대출 문턱 자체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 국민, 신한은행 같은 큰 은행들이 모기지 신용보험 신규 발급을 중단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요. 앞으로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 그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돈 빌리기가 더 팍팍해지는 거죠. 자, 보세요. 공공사업은 삐걱거리고 서민들 경제는 힘들어지고 이럴 때 정치가 좀 길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과연 현실은 어떨지 이번에는 대한민국 주요 야당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들여다본 그곳은 뭐랄까,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완전히 방향을 잃은 배 같았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전 당대표는 밖을 향해서 싸우자고 토론을 제안하는데 현 지도부는 극우 인사하고 손을 잡을까 고민하고 있고 대변인은 내부 경쟁자를 비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죠. 각자 다른 곳에 보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토론 제안에 대한 상대방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쇼 하지 말고 수사 받을 준비나 하라며 일축해버렸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밖에서는 이렇게 냉소적인데 당 내부,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혼자서 역경에 맞서 싸우는 영웅처럼 보고 있는 거죠. 이 시각 차이가 지금의 분열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정치적 혼란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 긴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 과거 문제의 핵심에 바로 이 재판이 있습니다.
전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의혹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나 문건 못 봤다. 3번이나 접혀 있어서 내용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CCTV 영상이 딱 나오니까 영상을 보니 당황스럽다며 사실상 말을 바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말이 바뀐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과거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면요. 사람들이 정치를 안 믿게 되잖아요. 이런 불신과 분열이 깊어지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삐걱거리는 공공사업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또 방향을 잃은 정치,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도는 과거의 문제까지. 이 4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지금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4개의 도전 과제가 하나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불만 가득한 겨울을 무사히 지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